안녕하세요, 김 과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기업 분석이 아닌 IPO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한번 짚어볼 거고요. 올해에는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새로운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핵심 주제는 올해 IPO 계속해도 괜찮을까를 보겠습니다. 작년 성과를 돌아보면서 구독자분들이 IPO에서 수익을 잘 내셨는지 비교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고요. 올해에도 IPO를 하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조금 빠르게 파악하시는 분들은 이미 뭔가 작년이랑 조금 다르다는 걸 눈치채셨을 텐데요. 그게 뭔지도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에게 수익을 줄 대어 종목들 몇 가지 체크해 보면서 영상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 IPO 호황기라는 기사나 말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주변 기관 투자자분들과 개인 투자자분들 모두 이 의견에는 동의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더 좋은 시장이 조만간 우리에게 찾아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작년 한 해 돌아보면서 투자를 잘 하셨는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작년 시장부터 한번 돌아볼게요. 2020년 대비 공모 금액이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20조 원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단순히 공모 금액이니까 시가총액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 유통시장으로 흘러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스피 14종목, 코스닥 75종목으로 총 89종목이 상장했는데 IPO 투자 해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코스피 종목은 큰 금액의 낮은 수익률, 코스닥은 작은 금액의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게 일반적인 걸 느끼셨을 겁니다. 물론 카카오페이나 LG엔솔 같은 경우엔 큰 금액의 높은 수익률이었어서 이런 종목이 좀 더 많이 상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89개의 종목 중에서 손실을 본 종목은 몇 개였을까요? 상장일 기준으로는 15종목이었고요. 연말 기준으로는 무려 28종목이었습니다. 상장일 기준으로는 확실히 읽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회사의 밸류나 전망으로 자기 주관대로 좀 오래 지켜보신 분들은 조금 손실이 추가되셨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장일 날 모두 파는 게 수익의 극대화는 절대 아닙니다. 맥스트나 오토엔, 자이언트 스텝 등등 우상향 하던 종목들도 있었으니까 회사의 가치나 상장 당시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구독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균등 배정으로 참여하시고 안전하게 투자하셨다면 제가 적어놓은 금액과 비슷한 수익금 챙기셨을 겁니다. 170만원 정도 측정이 됐는데요. 물론 이 금액은 상장의 시초가에 팔거나 따상에 만족하시고 팔았을 때 수익금이다 보니까 이 수익금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셨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균등 배정이라도 어느 종목은 한 주 받기도 힘들고 어느 종목은 3주, 4주까지 가능했었다 보니까 정확한 수익금 계산이 조금 어려운데요. 참고 정도 하시면서 올해는 이것보다 더욱 많이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시장이 좋았었는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재작년과 작년 IPO 시장이 확실히 좋기는 했습니다. 시초가 매도를 했을 때 공모가 대비 평균 50% 이상 올라주었고요. 공모가 밴드에서 상단 이상 비율로 측정된 종목도 86%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기사 내용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새로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좋은 시장에서 좋은 종목이 상장하면 누구나 갖고 싶기 마련이죠.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또 재밌는 내용 하나 찾아왔는데요. 상장의 시가에 팔았을 때랑 연말이죠. 12월 30일 기준으로 팔았을 때 수익률을 비교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평균 수익률은 상장일 시가에 파는 게 이겼습니다. 한 3% 정도 수익을 더 낼 수 있었는데 상장 이후에 최대 1207% 무려 12배 이상 성장한 종목도 있었는데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 이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나 이름 들으시고 매수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이 영상은 종목 추천 아니니까 바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상장일은 하락과 상승의 제한폭이 있다 보니까 장기 투자보다는 안전한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 상장일에는 160% 따상으로 끝났는데 연말에 보면 따상 가격을 유지하고 그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보면 상장의 시가에는 매수세가 몰리기 때문에 따상을 유지했었지만 그 매수세가 이어지는 종목들이 7종목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건데요. 물론 이 7종목은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따상에 매수하신 분들은 손실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요. 제 영상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따상 예정 종목은 거의 이미 정해져 있고 오히려 30%에서 70% 정도의 수익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배정 수량을 더 많이 챙겨가셔서 더 많이 수익을 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결국 정답은 확실한 건 무조건 챙겨가고 숨은 진주를 찾으면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요 측의 결과를 보고 기관의 경쟁률과 하락률을 보셨더라도 그 안에서 좋은 종목 찾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앞으로의 영상들에서 하나둘씩 이런 종목을 찾는 법을 조금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IPO 투자 아직 안 해봤는데 올해 해도 되냐는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해도 된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입니다. IPO 시장 분위기를 판단하는 지표 중에 가장 좋은 게 공모 금액이랑 기관 경쟁률인데요. 기관 경쟁률은 이미 최고점까지 올라와 있고 앞으로 좀 떨어질 이슈가 남아 있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공모 금액은 사실 작년의 절반을 한 종목이 이미 채워놨는데요. 그 종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엔솔이 절반도 넘게 채워놨다 보니까 작년의 기록을 깨고 올해가 공모 금액 기준 최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분위기를 이어가려면 큰 종목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나와줘야 하는데 변수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금감원 이슈인데요. 작년보다 스타트가 조금 늦었다는 내용입니다. 청약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올해 왜 이리 스펙이 많지? 일반 공모주들은 별로 없네 하실 텐데 금감원 인사 구조 변경으로 업무 처리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어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 판정을 적절하게 받기 위해서 작년 4분기 실적이 나와야지 FI들에게 제대로 된 가격으로 투자 제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대어주는 5월이 지나서 나오는 경향이 많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엔 3월부터 이미 많이 나왔어야 하는데 아마 미뤄져서 5월부터 7월 사이에 좀 많이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만나볼 신규 상장주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최고가 대비 하락해 있지만 충분히 수익을 줬고요. 작년에 등장하려다가 미룬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계열사, 현대오일뱅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는 3대장이 출격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세계 계열인 SSG닷컴이랑 최근 집중도가 많이 올라왔죠. 기사도 계속 보이는데 마켓컬리, 오아시스까지 유통 관련주가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작년에 구독자분들에게 큰 수익을 주었던 카카오뱅크랑 페이에 이어서 이번에 나오는 카카오 회사는 모빌리티랑 카카오 엔터인데요.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좀 있었고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슈죠. SM 지분인수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 늦게 상장하거나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좀 있어서 아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카카오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기업 쪼개기라고 하죠. 기업 분할 상장 이슈도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분할 상장 막겠다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눈치가 볼 수밖에 없어서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예정 중인 종목으로는 SK 계열로 쉴더스라고 있는데요. 쉴더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ADT 캡스가 사명 변경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원스토어는 SK 스퀘어의 자회사입니다. 옆에 내용 보시면 예정 주관사도 적어 드렸으니까 시간 되실 때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예정이긴 하지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4가지 증권사들은 대여주 말고도 중소형주도 많이 주관을 하니까 꼭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작년과 올해 IPO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런 내용의 영상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간단하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과장이었습니다.